유튜브에서 제 성적표를 통으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닉네임 핑크핑크님의 질문입니다. 처음 토익 시험을 치르고 성적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적표 아래에 막대 그래프 일부를 발견했는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파트 1, 2, 3, 4로 나뉜 게 아닌가요? 개수가 맞지 않네요. 이 막대 그래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유튜브에서 제 성적표를 통으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성적표의 이 부분 두 개를 가지고 LC, RC, 그 다음 토탈 점수 여기까지만 확인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일단 990점 인증 들어가고요.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 부분은 관심 없이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핑크핑크님 정말 관찰력이 뛰어나십니다. 이 부분을 지금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애를 파트 1, 2, 3, 4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가 남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과연 얘가 어디에 쓰는 건지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첫 번째 그래프는 Short Spoken Text라고 쓰여 있고요. 즉 파트 1과 파트 2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파트 1은 전체라면 파트 2에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는 우회적인 질문들, 즉 20번대 이후에 나오는 고난도 문제들의 그래프가 첫 번째 그래프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가 파트 2의 전반적인 내용들,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문제들에서의 내가 얼마나 틀렸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그래프가 짧다, 파트 2를 못하는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중간에 나와 있는 두 번째를 보면 목적 같은 거나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묻는 건데 이 기본적인 정보는 보통은 파트 3, 4의 전반부에 나오는, 즉 1번 질문일 때가 많아요. 두 번째 그래프를 자꾸 많이 짧게 나오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파트 3, 4에 나와 있는 거에서 1번 문제를 많이 틀리는구나. 1번 문제는 주로 주제, 화자, 장소 이런 문제들을 많이 틀린다는 걸 알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적표를 보면 아마 네 번째랑 다섯 번째가 되게 많이 짧을 거예요. 네 번째는 키워드를 가지고 푸는 문제, 즉 세부 사항의 문제일 때가 많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 의도 파악 문제라고 하는 따옴표 문제, 혹은 시각 정보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패러프레이징이 심하게 되어 있는 문제 유형들이 다섯 번째 그래프에 들어갑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를 한번 저랑 짚어볼게요. 삼각형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전체 응시자의 평균이라면 이 막대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의 점수거든요. 일단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삼각형보다 낮을수록 내가 약한 파트인 거잖아요. 내가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그래프가 짧다, 파트 1이나 혹은 파트 2 부분이 약한 거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핵심어를 잘 듣는 연습 플러스 속어법이라고 얘기하는 걸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속어를 한다는 건 틀린 걸 버리는 거잖아요.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오답이 되는 패턴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뭘 버려야 되는지 지금 싹 미소 지으면서 보고 계실 거예요. 틀린 것들을 버려서 정답을 남긴다. 서바이벌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래프가 짧으신 분들은 첫 문장을 듣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겪으시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 첫 문장을 잘 듣기 위한 팁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Question 41 through 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보통 저희 학생들은 conversation 할 때 딱 듣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첫 문장이 훅 날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들을 때 대화에 집중하는 시간은 refer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1번 문제는 보통 맨 앞에 있는 세 문장 안에서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집중한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래프는 확 상승시킬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네 번째 그래프처럼 세부 사항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 정답이 되는 근거 문장을 잘 듣는 게 중요한데요. 근거 문장을 듣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쉐도잉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업하는 중간중간 쉐도잉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 하시면 이 빠른 문장들이나 아니면 문장의 근거 찾는 연습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래프가 짧은 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그래프는 모두 짧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평균도 다른 거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마지막 그래프가 떨어지는 경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휘력이 약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들리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는 쉐도잉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지만 나는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답을 찾을 수 없어. 이런 경우는 어휘력이 약하기 때문에 동의어를 못 찾는 거거든요. 자, 이때 어휘력을 키우실 때에는 단어를 달달달달 인포메이션 정보 이렇게 외우시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동의어로 외워주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의도 파악, 시각 정보 정말 난이도가 높은 아이들이지만 접근하는 방법은 정말 완벽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접근 방법들은 저랑 같이 천천히 강의 속에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되게 열심히 따라 읽고 받아쓰고 듣기를 진짜 많이 하고 있지만 점수가 오르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토익은 기본적으로 유형이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내용을 모두 파악해서 영어의 방대한 범위를 공부하시려고 하면 거기서 토익이 차지하는 부분은 이만큼이거든요. 토익은 정말 데일리 라이프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만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영어에서 이만큼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만큼을 공부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만큼을 제가 강의 속에서 아주 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가이드해드린 대로 잘 따라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거 되게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토익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